네, 계속해서 헬로우 차이나입니다. 오늘 유안타 증권으로 갑니다. 홍성진 주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네,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기관인 HIS에 따르면은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약 3,181억 달러의 규모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비중은 20% 정도이며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비중은 약 8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의 통신, 그리고 구동, 시스템 제어, 운영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PC 시장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그리고 PC 대비 작은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이 PC를 대체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최근까지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스마트폰의 속도, 통신 속도 및 그리고 처리 용량이 발전함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의 기능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시장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스마트폰 AP가 발달하면서 탑재되는 이제 메모리 용량도 점차 확대가 되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등 스마트 디바이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모바일 D램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역시 재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은 2014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13년 대비 7.9% 성장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성장률이 16.9%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디램 익스체인지에서는 발표된 결과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만큼 향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IT 기기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을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1년에도 1억대에도 미치지 못했던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2012년 1.7억대로 성장을 하였고, 2013년에는 3억대로 돌파를 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률이 글로벌 평균인 38%를 상회하는 40%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모바일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AP 등의 반도체 수요 역시 급성장을 하면서 2013년에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55.6%까지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이통사들이 LTE 기기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LTE 가입자 증대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이는 고가폰에 대한 보조금 마케팅을 일부 축소하는 것뿐으로써 중저가 휴대폰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 전환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이에 따른 반도체 시장의 성장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국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18% 정도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는 전 세계의 성장률인 5%를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글로벌 1위지만 지급률이 낮아서 해외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1.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 다양한 전기전자 기기의 조립 가공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 업체의 경우에는 생산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본과 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패키징 및 후공정 검사 분야는 글로벌 시장을 거의 잠식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바탕은 중국 정부의 이제 막대한 지원이 깔려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중국의 기업이 생산하는 모바일 기기에는 자국산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탑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의 AP 칩과 그리고 통신에 사용하는 베이스 밴드 칩은 철저하게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리드코어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히실리콘
그 스프리드, 트럼 등의 팹리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정부가 퀄컴에 대해 로열티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고 반도점 조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이러한 자국 내 기업의 육성을 일환으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앞으로도 같은 이런 경우는 중국 반도체 정부의 산업이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또 빗장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특히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환경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 우리나라 또 기업과 혹시 비교할 만한 곳이 있다면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주목할 기업은 일단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를 꼽아 보았는데요.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는 중국 1위, 글로벌 3위의 종합 반도체 패키징 업체로 9개의 자회사를 통해서 패키징과 그리고 후공정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용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던 패키징 사업이 반도체 칩의 그 경박 단소화 그리고 트렌드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에 비해 전공정 기술의 한계에 따라 중요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강소장전 테크놀로지의 주가 또한 역시 그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강소장전 테크놀로지 패키징 단가가 상승을 하는 요인도 있고 그리고 적용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는 국가 중점 하이테크 기업이자 중국의 100대 전자 기업으로 ISO 9001 그리고 QS 9000 등 그 인증을 취득한 그런 회사로 중국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6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정도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1.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상승하는 등 꾸준히 실적 또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비교할 만한 기업으로는 하나 마이크론을 뽑을 수 있는데요. 강소장전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각각 중국과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는 중국 내에서 높은 점유율로 과독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 마이크론은 STS 반도체 그리고 시그네틱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그런 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강소장전 테크놀로지가 하나 마이크론 등 국내 기업을 경쟁 관계에 있지만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이제 그 강소장전 테크놀로지의 점유율이 월등히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개의 자회사와의 시너지 또한 그 강소장전 테크놀로지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모바일 디램 그리고 플래셔블 패키징 모듈은 하나 마이크론의 우위에 있는데, 이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기술력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보다는 하나 마이크론이 아직까지는 기술력에서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나 마이크론과 함께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국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투자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는 중국의 강소장전 테크놀로지가 좀 우위에 있다고 봤고요. 자회사와의 9개가 되는 그 자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도 또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디램 쪽에서는 하나 마이크론이 조금 더 앞선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6월에 강소장전 테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이 기업 주가가 좀 고점을 형성하고 조금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다시 조금 우상향하는 패턴인데요. 주인님, 어떤 시그널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 고점을 지금 뚫을 건가 안 뚫을 건가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일단 지금 이제 그 강소장전 테크놀로지가 얼마 전에 이제 3월 달에 합병을 한 그 회사와의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이제 범핑 프로젝트라는 거를 지금 중김 국제 직접 회로 제조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
그리고 IC 산업연맹을 지금 구축하는 등 약간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 키우는 와중에 자금력이 많이 들어갔고 이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진 것들을 지금 회복하는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상향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만큼 반도체 산업 자체도 이제 회복이 되는 국면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그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또 마지막 투자 포인트들과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강소장전 테크놀로지는 국가의 직접 회로, 국산화 전략을 기회로 부단히 사업 확장을 시행을 하였고, 그리고 패키징, 테스트 분야 선도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그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핀 프로젝트 합작을 통해서 중국 내에서 최강 IC 산업연맹을 구축을 하였고, 이 연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3일 날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대만 당국이 이제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중국 본토 기업의 투자를 금지해왔던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대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조치가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만 선도 기업과의 더욱 밀접한 협약을 통해서 그리고 합작을 통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가 이제 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이제 강소장전 테크놀로지 같은 패키징 업체가 앞으로 더 글로벌 업체 1위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6일 T레이더 강릉 매수 신호인 3번 신호 발생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23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30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20위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인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헬로차이나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 그리고 그 수혜주로 주목해본 강소장전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헬로차이나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